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도와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의 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독도라고 하는 것이 동해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 말고도 89개의 크고 작은 부속도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개 정도만 실제로 이 공식적인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없는 이렇게 바위들, 섬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중요한 소위 영토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일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87km에 불과하지만 오키 군도와는 158km에 달한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서 우리는 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단서를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울진 죽변 항에서부터 울릉도까지가 130.3km고 그에 비해서 울릉도와 이 독도 사이는 87.4km로서 일본의 157km보다는 훨씬 짧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울릉도와 하나의 삶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독도는 결국 우리나라 땅이다. 이 동해 두 섬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이 독도와의 거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울릉도 동쪽 중산간 지역에서 독도를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했었던 요일과 그 횟수 등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대단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도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민 숙소가 있는 쪽 방향으로, 즉 서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울릉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뿌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직접 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독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저 지형으로 보더라도 울릉도와 이 독도 연근의 많은 바다 위로 떠오르지 않은 해저 지형들, 흔히 해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이 안영복 해산, 심택, 이사부 해산 등을 이어지는 곳에 이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해저 지형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저 지형의 모형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2000m 밑에서부터 이렇게 융기에서 떠오른 이 독도 연근에도 이렇게 바다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해산 지형들이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와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해산 지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부속도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모형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섬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는 많은 해초들, 이렇게 바다 속에 아직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은 암초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울릉의 그 행남 등대, 자, 행당 등대의 모습이 되겠고요. 등대에서 바라다 본 저동 항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독도의 경우는 가장 서쪽에 해당되는 바로 요 섬이 되겠는데요. 바로 요 섬의 이름이 바로 똥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만 흔히 그 갯바위를 뜻하는 자가 붙여져 있어서 흔히 똥여라고도 이렇게 지금 호칭되고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똥여는
무인도소이긴 하지만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울릉도 사이에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저 바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큰 가치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사이에서 기준으로 해서 87.4km라고 하는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에 비해서 옥기섬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짧다라는 얘기를 할 수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죽변까지 울릉도에서는 130km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독도에서부터 죽변까지의 직선 거리를 얘기하게 되면 216.8km라고 들을 수가 있겠고요. 이 죽변까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찰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 보찰 바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코끼리 바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곳에 보찰 바위가 위치하고 있고요. 모형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찰 바위라는 것은 거북손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북손이 많이 자라고 있는 바위라고 해서 붙여졌던 바위 명칭이 보찰 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맞서서 현재 일본 교과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국이 점령 중에 있는 죽도 다케시마라고 하는 명칭과 더불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이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 사이는 211km로 한국의 210km에 비해서 짧다라는 얘기를 앞세우면서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다케시마 죽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영토,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단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도상에서도 결국 이 지금 다케시마라고 죽도라고 표시된 것을 그들의 영토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마네 현에서는 이 죽도의 이름을 딴 술이라든지 과자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지하에 바로 이 독도 체험관이 마련이 되어서 독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바로 독도에 대해서, 독도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